허송세월의 어리석음과 시간에 돌이킬 수 없음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과학자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서 그런 표현들이 쓸모없는 것이 된다면 안타까운 일일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난 것 같네요. 뭐 그렇다 할 수 있죠. 시간여행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여러분을 게으르고 할 일을 미룬다고 탓할 수 없을 거예요. 시간은 항상 여러분 편입니다. 항상 주어진 시간 전에 일을 마칠 수 있게 되고 엎질러진 물도 주워 담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단일 양자이고 양자 컴퓨터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한다면 말이죠.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방금 한 말을 완전히 이해하신 분 계신가요? 저도 무슨 소린진 모르겠지만 계속할게요. 모스크바 물리기술연구소의 러시아 과학자팀은 보도자료에서 그들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양자의 상태를 역행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IBM 양자 컴퓨터를 사용했으며 셀 수 없는 시도 끝에 단순한 시스템에서 85%, 그리고 좀 더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45%의 경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순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양자 물리학에서 간단한 것이란 있을 수 없죠. 이 실험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상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을 벽을 향해 던지는 것입니다. 공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되돌아올 거예요. 공에 가하는 힘과 공이 벽에 부딪히는 각도가 딱 맞아떨어진 상황에서 공은 처음에 벽으로 향해 날아갔을 때와 같은 궤도를 따라 같은 속도로 여러분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이번에는 유리구슬을 던집니다. 벽에 부딪히고 나면 예상대로 깨져서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제 구슬이 같은 궤도로 벽을 향해 날아가서 벽에 튕겨 깨진 후에 다시 한 조각으로 합체되면서 여러분의 손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눈치챘나요? 첫 번째 경우 공은 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반하지 않고 원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궤도를 그대로 따라간 거죠. 비디오로 찍어 되감기를 해서 본다고 해도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간을 되돌리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이 이전의 정확한 상태와 위치로 되돌아가는 상황일 뿐입니다. 하지만 유리구슬의 경우는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비디오를 거꾸로 돌려본다면 유리구슬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직선상의 시간의 흐름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구슬이 이미 깨졌는데 잠시 후 다시 한 조각이 된 상황 말이죠. 아니면 이전 상태로 돌아간 거라고 해야 하나요? 이 상황을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하죠? 안타깝게도 러시아 물리학자들의 발표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에 더 가까운지는 완전히 분명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눈에 띄게 되돌린 것인지 아니면 양자의 완전한 시간 역행인지 말이죠. 어느 쪽이든 양자를 이전의 상태로 바꾸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화살처럼 흐른다는 개념은 연력학 법칙과 같은 자연 법칙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고립된 개체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소립자로 구성되든 우주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구성되든 간에 끊임없이 무질서를 향해 움직이고 있으며 이 과정은 막을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시간이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돌이킬 수 없이 그 상태와 조건을 변화시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진리죠. 물리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말이죠. 하지만 양자 세계는 현재 우리의 모든 예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양자는 동시에 두 상태일 수 있습니다. 양자 전송은 사실로 증명되었고 이제는 시간 자체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들 중에서 시간 되돌리기는 특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단순한 시스템에서만 가능하고 양자 컴퓨터 상에서만 시뮬레이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과학의 진정한 기적입니다. 방대한 처리 능력을 가진 양자 컴퓨터와 전통적인 컴퓨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전통적인 실리콘 기반의 컴퓨터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비트를 사용합니다. 비트는 비트 시퀀스에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측정 단위이며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의 값으로만 표시됩니다.
모든 메모리 비트는 시퀀스 밖에서는 무용지물이지만 많은 비트를 결합하면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는 코드가 됩니다. 한 자리 숫자에서 고양이 사진에 이르기까지요. 이 시퀀스에서 0은 정기적으로 충전되지 않는 비트이고 1은 전원이 공급되는 비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메모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비트 대신 양자 비트 또는 큐비트를 사용합니다. 큐비트는 또한 양자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단위이기도 합니다. 차이점은 큐비트를 사용하는 컴퓨터가 기존의 컴퓨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비트가 0이 아니면 1의 상태만 가능한 데 반해서 큐비트는 양자 입자를 사용해서 두 개 중 하나의 상태뿐만 아니라 동시에 0과 1의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큐비트로 사용되는 광자 및 전자와 같은 원소 입자가 중첩이라고 알려진 상태일 수 있다는 사실로 설명됩니다. 0과 1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큐비트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서 전산에 더 많은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유일한 문제는 입자의 중첩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심지어 그것을 보고 어떤 직접적인 방법으로 출력을 읽으려고만 해도 방해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방해가 발생하면 입자는 중첩 상태에서 즉시 두 개 중 하나의 상태로 이동해버립니다. 큐비트의 출력을 간접적으로 읽는 방법을 알아내는 어려움이 양자 컴퓨터의 성장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아이디어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매우 이론적이고 가장 복잡한 양자 컴퓨터도 16큐비트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 역행 실험에서는 단 2큐비트만 사용되었으며 실제 시간 역행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양자 컴퓨터 자체로서는 획기적인 발전입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큐비트 입자에 특별한 방정식을 적용함으로써 입자를 이전 상태로 효과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젊음의 샘물을 한 모금 마신 후처럼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정보 처리 진행 상황을 역추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자 프로그램을 더 잘 테스트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기본적으로 양자 처리 과정의 실행 취소 버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자 세계에서는 거의 불가능의 선상에 있었던 또 하나의 업적은 양자 전송입니다. 컴퓨터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한 입자를 순식간에 우주로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 저기에 있던 입자가 다른 곳에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보이는 그대로는 아니죠. 엄밀히 말하자면 원래 양자 물리학에서는 뒤엉킴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입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이 서로 분리되고 그중 하나가 철저히 스캔되었습니다. 입자를 스캔하는 것은 입자에 스트레스를 가해서 그 결과 입자의 상태가 거의 완전히 붕괴됩니다. 기본적으로 스캔 후 입자 중 하나는 스캔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입자의 특성에 대한 정보가 두 번째 입자로 보내지고 두 번째 입자는 첫 번째 입자의 특성을 모두 물려받아 사실상 첫 번째 입자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입자도 실제로 어디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입자에 대한 정보는 원격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송이라는 용어는 무언가를 스캔해서 바꾸고 스캔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곳에서 재조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의 시점에서 이것은 여전히 전송을 의미했습니다. 양자 전송은 양자 시간의 역행과 마찬가지로 전자나 광자 같은 입자 외에는 어떤 것에도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을 처리하거나 시간을 되돌려서 지각을 면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새로운 지식이 최초의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 무엇이 가능하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양자 컴퓨터의 처리 능력 때문에 우리는 공간 이동과 타임머신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꿈꾸는 건 자유잖아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더 많은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